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던 중동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투기들이 이란의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 무자비한 폭탄의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자리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고 수많은 군사시설과 수뇌부가 단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페르시아만 일대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하며 전 세계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엄청난 뉴스가 터지자 텔레비전 뉴스룸에 앉아있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얄팍한 해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지저분한 스캔들을 덮으려고 충동적으로 미사일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미국을 발칵뒤 뒤집어 놓은 유명인들의 추악한 범죄 명단,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논란으로 코너에 몰리자 사람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 했다는 둥, 아니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둥, 참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 소설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세상 일이 그렇게 얄팍하게만 돌아간다면 이 무섭고 냉혹한 국제정치판에서 우리는 진작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입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이나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밖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크게 이겨도 그것이 선거판의 표심을 획득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이 투표장에 갈 때 가장 무섭게 따지는 것은 저 멀리 사막에서 벌어지는 외교정책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오늘 아침 슈퍼마켓에서 집어드는 소고기 한 팩의 가격이 얼마인지, 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 영수증에 찍히는 숫자가 한 달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가 그들의 투표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중동에서 터지는 전쟁은 국제 유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이는 곧바로 미국 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남의 나라 전쟁에 미국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고 달러를 쏟아붓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통령입니다. 돈 안 되는 전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신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미국 경제에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이란 침공을, 그것도 최고 지도자 참수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미국의 수뇌부와 이스라엘이 아주 오랫동안 얼음장처럼 차갑게 계산하고 칼을 갈며 기다려온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란 내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히잡을 강제하는 복제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거리에 나와 피를 흘리며 시위를 벌였고 나라의 경제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처박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란의 손과 발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에 수뇌부가 싹 다 날아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이란을 뒤에서 봐주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제 코가 석자고 중국은 겉으로만 응원할 뿐 감히 미국을 향해 총대를 메고 나서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의 체력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헐떡이는 바로 이 순간, 호흡기를 떼어버리기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타이밍을 미국은 결코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옆에서 계속 옆구리를 찌르며 판을 깔아주자 미국은 더 이상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란이 북한처럼 완벽한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의 심장 깊은 곳에 응어리진 무려 47년짜리 피해 복수극을 마침내 끝마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 텔레비전에서 이란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시고 그저 저 멀리 아랍 사람들 또 싸우네 하며 혀를 차고 넘기셨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태는 그저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미사일 한 발은 당장 내일 아침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쓰나미로 밀려올 것입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면 지하자원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여러분이 마트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배춧값과 쌀값이 미친 듯이 뜁니다. 비싼 기름을 사오느라 피 같은 달러가 다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1,700원, 2,000원을 뚫고 폭등하며 선배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아둔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란 수뇌부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본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핵무기를 대충 만들다가는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핵미사일을 더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끔찍한 도끼를 품고 한반도의 화약고에 횃불을 들이밀며 더 지독하게 발악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에서는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란을 쳤는지 그 표면적인 뉴스를 넘어선 진짜 무서운 국제정치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무려 47년 전 가장 끈끈했던 혈맹이 어떻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되었는지, 우리 선배님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있는 1970년의 그 끔찍한 대사관 인질극의 배신부터 지금 미국이 중동의 열쇠를 던져버리고 탈출하려는 소름 돋는 큰 그림까지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이 피튀기는 강대국들의 사냥판 속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꿰뚫어보고 요동치는 물가와 환율의 지옥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철통같이 지켜내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생존의 해안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폭탄은 없습니다. 수십 년을 벼르고 벼려온 이 잔혹한 피해 청구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핏빛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어젖히겠습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강대국들의 소름 돋는 민낯이 이제 그 베일을 벗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의 머릿속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온몸을 시커먼 천으로 칭칭 감은 여자들, 미국을 향해 주먹을 쥐고 피해 보복을 부르짖는 광기 어린 시위대, 수염을 길게 기른 종교 지도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핵무기를 만들겠다며 서방 세계를 향해 독서를 내뿜는 무시무시한 테러 지원 국가. 이것이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는 이란의 섬뜩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반세기도 채 되지 않은 1970년 이전,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그 시커먼 악마 같은 모습과는 180도 다른, 그야말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눈부시고 화려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길거리에는 시커먼 히잡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팝송을 들으며 활보했고, 해변가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극장마다 걸리고 밤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리던 아주 세련되고 자유로운 나라.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서구화되고 가장 현대적인 경제 부흥을 누리던 눈부신 국가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며 밤낮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철천지 원수지만 1950년 당시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가장 먼저 인정해주고 손을 맞잡아준 중동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이란을 다스리던 팔레비 왕조는 철저하게 서방 세계의 편에 선 그야말로 뼛속까지 친미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당시의 이란은 그저 말 잘 듣는 착한 동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걸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 미국 안보의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방파제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그 당시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란의 바로 위쪽, 북쪽 국경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불곰이 누구였습니까? 전 세계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려던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제국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언제나 얼지 않는 따뜻한 바다를 찾아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려는 무서운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련이 이란을 집어삼키고 페르시아만으로 쏟아져 내려와 중동의 엄청난 석유 자원을 손에 쥐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그날로 끝장나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은 그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아십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김일성과 소련의 탱크가 밀고 내려와 이 나라가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 참혹한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내셨으니까요.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최전방 방파제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면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소련의 붉은 군대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던 최전선 방파제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소중하고 든든한 방파제를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간과 쓸개를 다 빼주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중동을 지키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을 세운다는 쌍둥이 기둥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속매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진짜 목숨 걸고 믿었던 진짜 기둥은 사우디가 아니라 오직 이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은 많았지만 이슬람 율법이 너무 깐깐하고 종교적으로 꽉 막혀 있어서 언제 급진적인 테러 국가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형편없었고요. 반면에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서양 교육을 받아 아주 세련되었고 미국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선물을 안겨줍니다. 핵무기 딱 하나만 빼고. 세상에서 제일 좋고 무서운 무기란 무기는 모조리 이란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 탑구건이라는 유명한 미국 전투기 영화를 아실 겁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타는 F-14 톰캣이라는 무시무시한 최신형 전투기가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자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다른 나라에는 절대 팔지 않던 미국의 절대 병기였습니다. 유럽의 끈끈한 백인 동맹국들에게도 안 주던 그 최강의 전투기를 미국은 무려 수십 대나 이란에 넘겨주었습니다. 미국 최첨단 무기로 온몸을 휘감고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던 이란. 미국과 이란은 영원히 서로의 등 뒤를 지켜줄 피를 나눈 형제이자 가장 완벽한 혈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동화 같은 이야기는 1979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거대한 지진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입니다.
팔레비 국왕이 나라를 서양식으로 너무 급하게 뜯어고치려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빈부격차는 하늘을 찔렀고 국왕의 부패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비밀 경찰을 풀어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왕을 쫓아내는 거대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부패한 독재자를 몰아내는 평범한 시민혁명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들, 사회주의자들, 시장의 상인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왕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국왕이 도망가고 권력의 자리가 텅 비어버린 그 혼란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혁명의 과실을 통째로 도둑질해간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커먼 옷을 입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킨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호메이니와 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광신도들이 이란의 권력을 완전히 틀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으라고 수십 년 동안 쏟아부었던 그 어마어마한 돈과 최첨단 무기들, 그 무시무시한 전투기들의 기수가 하룻밤 사이에 빙글 돌아서서 가장 절친했던 친구, 미국의 심장을 정확하게 정조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을 부자 나라로 만들어준 미국을 향해 거대한 사탄이라고 저주를 퍼부으며 미군을 다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미치광이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한들 이토록 처참하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찍힐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중동의 든든한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괴물로 변해 남편의 목에 시퍼런 식칼을 들이민 꼴이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1979년의 배신. 이 역사적인 비극은 단지 옛날 옛적 미국이 겪은 뼈아픈 사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독한 배신의 순간이 2026년 오늘 새벽 이란의 밤하늘을 불태운 미국의 정밀 타격 미사일. 그 47년짜리 피해 복수국을 잉태한 무시무시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원수가 된 이란은 그저 말로만 미국을 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인류 역사상 가장 치졸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미국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나비 효과는 47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갑을 털고 밥상 물가를 뒤집어 엎는 유가 폭등의 쓰나미로 둔갑하여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맹의 배신이 어떻게 우리네 주유소 기름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환율을 폭발시켜 선배님들의 노후 자금을 박살내는지, 그 무서운 지정학적 연결고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1979년 혁명 직후 미쳐 돌아가는 이란 폭도들이 저지른 인류 최악의 인질극, 444일의 피마르는 공포와 미 해병대를 산산조각낸 폭탄 테러의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드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민의 피를 흘린 자들을 어떻게 장부에 기록해두고 반세기가 지나서라도 반드시 찢어 죽이는지, 그 무섭고도 소름 돋는 강대국의 진짜 민낯이 펼쳐집니다. 1979년 11월 4일.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 아마 텔레비전 흑백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의 가장 다정한 친구였던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눈이 뒤집힌 이슬람 광신도 대학생 무리가 철문을 부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 대사관 담장을 훌쩍 넘어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영토가, 외교의 심장부가 야만적인 폭도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겁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은
전쟁 중인 적국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인류의 오래된 약속이자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66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개끌듯 끌어내어 인질로 잡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폭도들의 총구 앞에서 공포에 떠는 미국인들의 참담한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중 52명의 미국인들은 무려 444일 동안 1년이 훌쩍 넘는 그 길고 끔찍한 시간 동안 짐승처럼 갇혀 피말리는 지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는 그 치욕 앞에 분노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30대의 혈기왕성한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 그는 1980년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저런 미치광이 국가와는 당장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슴속에 이란을 향한 끔찍한 복수심을 꾹꾹 눌러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신사의 얼굴을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지만 자국민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적에게는 반세기가 지나서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 기어코 숨통을 끊어놓는 지독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444일의 치욕. 미국은 이란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살생부 맨 꼭대기에 시뻘건 피로 굵게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질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피해 청구서. 미국인들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대못을 박아버린 끔찍한 대학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 나가 있던 미 해병대 막사에 폭발물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귀를 찢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4층짜리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꽃다운 나이에 미 해병대원 241명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프랑스 공수부대원 58명도 함께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이 겪은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하루였습니다. 이 끔찍한 자폭 테러를 저지른 악마들은 바로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헤즈볼라의 뒤에 숨어서 돈을 대주고 폭탄을 쥐어주며 살인을 지시한 진짜 배후. 그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미국에게 이란과 헤즈볼라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박살내고 씨를 말려야 할 테러리스트.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할 절대 악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마에 테러 지원국이라는 시뻘건 낙인을 찍고 달러 결제망을 끊어 경제의 목줄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아들들. 해병대원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영원히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며 무자비한 경제보복의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의 국제정치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죽이려고 휘두른 칼이 오히려 이란의 덩치를 무섭게 키워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니까요. 2003년 미국은 중동의 또 다른 눈엣가시였던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어주면 중동이 우리 편이 될 것이라 순진하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이라는 강력한 독재자가 사라지자 이라크 내부에 숨죽이고 있던 다수의 시아파 세력이 득세하며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시아파는 같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뜨겁게 포옹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었습니다. 가장 껄끄러웠던 이웃집 독재자 후세인을 미국이 알아서 치워주니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하나로 쫙 이어지는 거대한 동맹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는 무시무시한 반미 연합군대가 다름 아닌 미국의 거대한 실수 덕분에 중동 한가운데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미국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란을 옥죄려고 이라크를 쳤는데 오히려 이란이 중동의 거대한 맹주로 우뚝 서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턱 밑에 미사일을 겨누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미국 워싱턴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때부터 이란이라는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완벽하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멸망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47년의 원한, 444일의 인질극과 241명의 미 해병대가 흘린 피해 청구서. 바로 이것이 2026년 2월의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 자비 없는 정밀 타격 미사일을 날린 진짜 이유입니다. 스캔들을 덮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반세기를 차갑게 식혀온 진정한 피해 복수가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선배님들, 47년 전 미국인들이 느꼈던 그 치욕과 분노가 저 멀리 모래바람 부는 사막의 복수극이 이곳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합니다. 이 거대한 핏빛 전쟁은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밥상 물가를 뒤집어 엎고 평생을 모아온 여러분의 노후 연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잔인한 칼날이 되어 우리 앞마당을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내고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면 세계 석유의 30%가 지나가는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 콱 막혀버립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비싼 기름을 사오느라 나라 곳간에 있는 피 같은 달러를 바닥까지 긁어모아 바쳐야 합니다. 나라의 달러가 마르면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솟구치고 수입 물가가 폭발하며 마트의 배춧값과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피땀 흘려 모아둔 선배님들의 은퇴자금 가치가 무섭게 녹아내리는 끔찍한 경제재앙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과거의 원한을 풀기 위해 쏘아올린 미사일 한 발이 엉뚱하게도 지구 반대편 아무 죄 없는 우리 서민들의 지갑을 털고 등골을 빼먹는 잔혹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이 거대한 사냥은 이란 하나를 부수고 안가품을 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미국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은 미국이 중동의 열쇠를 이스라엘에게 휙 던져주고 짐을 싸서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치밀하고 무서운 2026년판 최후의 출구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중동의 모래구덩이를 벌인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아시아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며 북한과 중국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대지진.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47년을 벼르고 벼려온 피해 청구서. 미국은 마침내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무자비한 미사일을 꽂아 넣으며 그 지독한 원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고작 과거의 복수심 하나 때문에 수조 원의 돈을 허공에 날리고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며 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의 펜타곤과 백악관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계산기들입니다. 그들이 하필 2026년 2월, 바로 지금 이란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진짜 무섭고도 소름 돋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동이라는 지긋지긋한 모래구덩이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최후의 출구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닉슨 대통령이 발표했던 닉슨 독트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 스스로 책임져라.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며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던 그 무서운 선언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하려는 짓이 바로 그 닉슨 독트린의 2026년 버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역외 균형 전략이라고 아주 고상하게 포장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동의 석유를 지키려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는데 이제 미국 본토에서 셰일가스가 펑펑 쏟아지니 굳이 이 사막에서 남의 나라 싸움에 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수뇌부는 결심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을 싹 다 빼서 집으로 데려오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가버리면 그 빈자리를 틈타 중동의 깡패인 이란이 미쳐 날뛰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 들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값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망가지니 미국도 결국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 동네에서 가장 시끄럽고 험악한 놈, 바로 이란의 이빨과 발톱을 몽땅 뽑아버려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그 중동의 집 열쇠를 우리가 가장 믿는 동생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에 꼭 쥐어주고 떠나는 겁니다. 이 소름 돋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 시절부터 그토록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평생을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억지로 한 책상에 앉혀놓고 악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드, MEAD라고 불리는 중동 통합 방공망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 우산을 씌워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레이더와 미국의 요격 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과 하나로 묶어서 이란이 어디로 미사일을 쏘든 다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내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방공망이지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무서운 경비견을 대장으로 앉혀놓고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란을 감시하고 중동을 알아서 지키라는 무서운 하청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미국의 탈출 계획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끈질긴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이란은 뒤에서 하마스를 부추겨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후티 반군을 시켜 홍해 바닷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미국이 짜놓은 판을 엎어버리려 끝까지 회방을 놓은 겁니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 시간까지 질질 끌면서 자칫하다가는 이란이 북한처럼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되어 통제불능의 괴물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미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발목이 잡혀 영영 중동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란의 대가리를 날려버려라. 최고 지도자를 참소하고 수뇌부를 산산조각 내서 감히 핵무기를 완성할 엄두도 못 내게 이스라엘을 위협할 힘조차 남지 않게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진짜 이유. 짐을 싸서 도망치기 위해 등 뒤의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무시무시한 2026년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텔레비전을 끄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등골이 서늘해지고 밤잠을 설쳐야 하는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의 모래구덩이에서 발을 뺀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력,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는 최첨단 전투기들과 바다를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들이 이제 뱃머리를 돌려 도대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미국 본토로 돌아가서 낮잠이나 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을 버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려는 진짜 최우선 타겟, 가장 무섭고 강력한 최후의 적이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아시아입니다. 대만 해협이고 남중국 해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입니다. 미국의 눈에 중동은 이제 썩어빠진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라이벌,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협하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중동에 묶여있던 모든 군사력을 아시아로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그토록 부르짖던 아시아 회귀 전략의 진짜 무서운 민낯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우리 앞바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코너에 몰린 중국이 생존을 위해 발악하며 이빨을 드러낼 때 그 피튀기는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덩그러니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란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어떤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미군이 코앞까지 몰려오는데 핵무기마저 포기했다가는 이란처럼 뼈도 못 추릴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미친 듯이 핵 미사일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한반도의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미국의 이 무서운 체스판 위에서 아시아로 밀려오는 군사적 쓰나미가 당장 내일 아침 우리네 지갑과 밥상 물가를 어떻게 뒤집어 엎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란 사태가 나비 효과가 되어 치솟는 유가와 미쳐 날뛰는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 이 잔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 자산과 가족을 철통같이 지켜내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생존의 해안을 안겨드립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사냥판, 그 핏빛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뼈저린 진실이 바로 이어집니다. 선배님들, 사막의 지독한 모래바람을 털어내고 중동을 빠져나온 미국의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마침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수많은 최첨단 전투기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군사기지, 항공모함 전단들이 파도를 가르며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숨쉬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입니다. 미국의 진짜 사냥감은 이란이라는 시시한 들깨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의 턱 밑까지 무섭게 추격해온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의 숨통을 완전히 끌어놓는 것이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홀가분해진 미국이 아시아로 모든 군사력을 쏟아붓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코너에 몰린 중국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태평양 바다를 미친 듯이 물어뜯으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앞바다에서 미친 듯이 휘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강대국들의 사냥판을 누구보다 숨죽여 지켜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휴전선 너머 평양에 웅크리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이란의 수뇌부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보며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어설프게 협상을 하거나 눈치를 보며 핵무기 개발을 미루다가는 저렇게 참혹하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가다피가 그랬고 후세인이 그랬고 이제 이란마저 저렇게 비참하게 짓밟히는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어도 핵무기를 끌어안고 완벽한 핵미사일을 더 미친 듯이 쏟아내는 것뿐이다. 핵을 포기하면 죽는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힌 독재자. 그는 이제 절대로 평화를 말하며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미친 짓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동해바다를 향해 무자비하게 미사일을 쏘아대며 한반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지독한 도끼를 품게 된 겁니다. 남의 나라의 평화를 찾아주겠다며 터뜨린 폭탄이 돌고 돌아 우리 머리 위에 가장 끔찍한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때려잡는 데만 모든 힘을 쏟을 테니 북한 문제는 한국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막아내라며 노골적으로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내고 중동을 빠져나온 그 살벌한 나비 효과가 고스란히 우리 군인들의 얇은 어깨 위로 그리고 선배님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안보 위협으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넘어 아예 새우를 미끼로 던져버리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안보만 무너집니까? 당장 내일 아침 선배님들의 밥상과 지갑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할 거대한 경제의 쓰나미가 입을 벌리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동이 불바다가 되고 석유가 지나는 바닷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당장 비싼 기름을 사오느라 나라 곳간에 있는 피 같은 달러를 바닥까지 긁어 모아 외국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나라의 달러가 마르면 원달러 환율이 1,700원, 2,000원을 뚫고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수입 물가가 폭발하면 우리 삶은 지옥이 됩니다.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을 향해 치솟고 우리 며느리가 마트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배추 한 포기, 쌀 한 포대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싹 다 빼서 썰물처럼 도망갑니다. 우리 선배님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안 입고 안 먹으며 꼬박꼬박 부어놓은 여러분의 국민연금. 은행에 모아둔 피 같은 은퇴자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납니다. 휴지 조각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끔찍한 경제재앙의 늪으로 우리를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47년의 원한을 갚겠다며 쏘아올린 미사일 한 발이 엉뚱하게도 지구 반대편 아무 죄 없는 우리 서민들의 지갑을 털고 등골을 빼먹는 잔혹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강대국들이 총성 없는 화폐전쟁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이 잔인한 사냥판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과 피비린내 나는 생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무섭게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짓밟혔고 중국과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 피 튀기는 고래 싸움 한가운데 수출로 먹고 살며 안보마저 벼랑 끝에 몰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평화는 결코 입으로 부르짖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종이 쪼가리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친 발악 앞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우산에만 기대지 않고 튼튼한 자주국방의 검을 미친 듯이 벼려내야만
우리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원화 가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글로벌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방위 산업과 에너지 시장의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악착같이 쫓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위기는 곧 누군가에게는 내 자산을 2배, 3배로 불릴 수 있는 강력하고 눈부신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가 핏대를 세우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려드린 이 거대한 미중 패권 전쟁의 소름 돋는 내막. 이란의 붕괴가 불러온 끔찍한 나비 효과를 결코 텔레비전 속 남의 나라 뉴스처럼 쉽게 잊지 마십시오. 선배님들의 깨어있는 통찰력과 날카로운 시선이 흔들리는 내 가족의 밥그릇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킵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이 살벌하고 무서운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선배님들의 묵직한 지혜를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피 끓는 댓글 한 줄이 모이고 모여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그렇듯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선배님들의 얇아진 지갑을 철통같이 방어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을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진실의 검을 선배님들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굳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